조선별난사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내친 패모론을 둘러싼 당쟁.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이의경이 이이첨의 사주를 받고 정조, 윤인 등을 비롯한 태학생 19명을 대동해 패모소를 올리자 광해군은 주된 근거인 신덕광우 및 이방석, 방번의 전례를 상고해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사원 이지환과 최유원이 이에 반하여 상소하자 국모를 동요하니 그 죄가 윤리와 기강에 관계된다며 이의경 등 20명 모두에게 정거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거는 과거 응시 자격 연고 박탈로 사실상 관직에 빨간 줄을 긋는 것인데 이렇게 일단락될 뻔했던 패모로는 4년이 지난 1619년 11월에 다시 박몽준, 한복일, 윤유겸 등 유생들의 빗발치는 상소로 불거집니다. 이에 의정부에서 논해졌는데 당시 광해군 일기 11월에서 12월자를 보면 온통 유생들의 패모 상소 관련 내용입니다. 결국 유생들의 상소 러시로 촉발된 패모 전국 과정에서 조정은, 허균, 이이첨 등 대북을 위시한 소수의 찬성파와 기자헌, 유몽인 등의 다수의 반대파 투표로 갈라졌습니다. 심지어 양사까지 나서 패모를 주청하는 등 몇 년을 끌다 광해군 11년인 1619년 무렵에서야 겨우 서궁인 경운궁에 안치시키는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즈음 궁중에서는 과거 작서에 변때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실록의 사관은 인모광우의 어미 정씨의 소행이라 주장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일 조보에 내지 말라고 덮어두는 조치를 취하는데 패모론 주창자 중 정조, 윤인 등을 삭직했다가 복귀시켰고 패모론 반대 주창자 이원익은 유배후 고향인 여주로 돌려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광해군 일기 중초본 136권, 광해 11년 1월 13일 정유 세 번째 기사, 1619년 명, 만력 47년, 서궁과 저주에 관한 일은 조보에 내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지금 이후로 서궁과 저주에 관계되는 일은 조보에 내지 말라. 유배 당시 이원익은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간에 떠도는 말을 들으니 머리를 맞대고 흉흉하게 하는 말이 이로 인해 장차 대비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신은 그만 놀라서 간담이 철렁 내려앉아 자신도 모르게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어미가 비록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효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자간이란 그 명분이 지극히 크고 그 윤기가 지극히 중합니다. 성인은 인륜의 극치인데 성명의 시대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만일 조정에 과연 이 논의가 없었다면 신이 경솔히 한간의 말을 믿고 사전에 시끄럽게 한 것이니 그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신이 함부로 말한 죄를 다스려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소서. 그러면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습니다. 광해군은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고 따졌고 이원익은 그냥 걱정이 되어 한 것으로 남에게 들은 게 아니라고 답해 이 일은 이원익의 유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창록이라는 사람이 광해군 7년인 1615년 8월에 강경한 상소를 올렸다가 죽기도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과격했습니다. 형을 죽이고 아우를 죽였으니 이 일을 어떻게 참아하였는고. 내 어찌 착하지 못한 일을 임금으로 여기랴? 실록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야사에서는 그가 평소에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적고 있는데 다만 앞부분 형과 아우를 죽였다는 것은 실록에서도 나옵니다. 다만 야사에서는 정인홍이 이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정작 정인홍은 광해군과 만났을 때 이것으로 그 고을까지 벌준 것은 너무하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광해군은 패모론에 대해 여론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세종의 공법 여론조사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광해군 일기에도 나오지만 추한급구간이란 사료에 자세히 나오는데 조사에 참가한 인원은 전현직 관리 970명, 종실 170명과 도성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었고 그 결과 대부분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신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왕권 정치 시절에서 왕위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백성들이 언급할 수 있을 리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인모광우 패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나왔다지만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이이첨이 좌파 세력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 명백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신료들 대부분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패모론에 반대한 서인과 남인 원로 대신을 광해군이 다 쫓아내 대북 세력만 남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했으니 당연히 찬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광해군 제위기에 터진 이런저런 일들은 반정 세력에 좋은 명분이 된 것도 사실이며 임해군을 죽인 일은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까지 얽혀 대중국 외교에 상당한 무리를 주게 되기도 했습니다. 인목대비도 광해군보다 9살이나 어리긴 하지만 유교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북을 제외한 붕당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대북 내에서도 곽재우, 기자헌, 유몽인 같은 이이첨 일파가 아닌 대북이나 유희분, 박승종, 박홍구 같은 소북과 공빈 김씨의 남동생으로 광해군의 외숙인 김예직마저 폐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광해군이 폐비하라고 정식으로 교서를 내린 일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인목대비는 폐비 취급을 당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폐모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유폐라고 해서 서궁이 도성 변두리에 있는 초라한 전과 비슷한 것으로 느껴지기 쉽지만 서궁은 경운궁이라 해서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이 궁궐들을 신축하기 전까지 전궁이며 지금은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궁입니다. 즉 광해군이 궁궐을 신축하지 않았으면 서궁이 아니라 그대로 계속 전궁으로 쓰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폐모살제는 결국 광해군 본인의 몰락을 불러왔는데 서인, 남인, 대북파, 소북파, 친척까지 광해군에게 반대하고 나서는데 결국 광해군은 이를 기어코 단행했습니다. 비록 폐비를 하지 않았고 좋은 궁궐에 가두었다고 해도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묶어두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 유교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영창대군 죽음 이후에도 광해군을 지지하는 비이이첨 일당 사람들이 폐비를 결사 반대하는데 이를 유배와 숙청 등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파 일부가 권력을 차지해 자신과 격렬하게 대립함에도 광해군은 이들을 숙청하지 못하는 데 서인, 남인을 다시 끌어들이려면 대비의 유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광해군은 즉위한 지 14년인 1622년이 되어서야 겨우 서인, 남인들을 다시 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이첨이 옥사를 일으키거나 인목대비를 살해하지 못하도록 박승종이 필사적으로 막은 덕분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유폐를 단행한 것은 선조의 지나친 견제에 따른 불안감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대비 유폐는 광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 폐위 과정에서 알 수 있듯 폐모살제는 단순한 명불론 차원의 문제를 넘어 광해군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되었습니다. 인모광후의 딸이자 선조의 유일한 정녀인 정명공주가 함께 유폐되었는데 정명공주가 옹주로 낮춰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유폐되던 당시에 정명공주는 16세로 이미 혼인하고도 남을 나이였으나 광해군이 출궁을 허가하지 않아 인조반정이 일어난 뒤에야 겨우 늦게나마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모광후와 정명공주 모녀는 서궁에서의 유폐 생활을 묘사한 개축일기에 의하면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광해군의 악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장했다는 의견이 주류입니다. 다만 인모광후와 정명공주의 유폐 생활이 열악했다는 건 엄연히 사실로 보이는데 생필품과 생활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살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인모광후는 아들과 친정가족까지 모두 몰살당한 이후 소복만 입고 소식을 하였으며 폐비 절목에 따라 식사를 위해 궁 안으로 보내지는 어육과 쌀, 물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인모광후를 따르던 궁녀 연희가 외부와 연락을 취했다는 혐의로 모함을 받아 형벌을 받는 등 인모광후의 지밀 궁녀나 상궁들을 향한 위협도 서슴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아예 광해군이 직접 인모광후를 감시할 궁인들을 선발해 서궁에 보낼 정도로 당시의 정국은 매우 살벌했는데 광해군의 사주로 선발된 궁인들은 박절한 인모광후를 보고 그녀를 성심껏 받들었다고 합니다. 홍길동 전 저자 허균이 인모광후를 무척 증오해서 폐모론에 적극 앞장섰으며 심지어 암살 기도까지 획책했던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더욱이 허균은 영창대군은 선조와 인모광후의 아들이 아니라 민가의 아이를 주워다 왕자로 꾸며낸 것이라는 과감한 허위 주장도 폈습니다. 이는 그의 교우 관계 때문이었는데 개축 옥사의 시작이 된 칠서의 옥의 주인공인 박응서, 서양갑 등 강변치로 7명과 친밀한 사이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모광후를 공격해야 되었습니다. 허균이 광해군의 명이라며 자객을 동원해 서궁을 습격하는데 영의정 박승종이 식솔까지 동원해 서궁을 지키고 숙직을 돌던 사원부에서도 인모광후를 보호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폐위되었다고 해도
일국의 대비가 암살당할 뻔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모광우는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광해군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진사들에게 서궁에 진배를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음에도 진사들이 끝까지 진배를 한 걸 보면 비록 인모광우는 유폐된 상태였지만 세간에서는 대비로 대우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내친 패모론을 둘러싼 당쟁이었습니다.